안녕하세요. 샤키코리아 샤키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용으로 제가 파나소닉 카메라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 채널에서 카메라를 소개해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저도 역시 카메라를 좋아합니다. 카메라를 좋아하고 사진 촬영하는 것도 좋아하고 영상 촬영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제가 막 89년부터서 사진을 촬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필름 카메라로 자동 카메라로만 촬영을 했고요. 그 이후에 디지털 카메라가 넘어오면서부터 정말 수많은 사진들을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카메라에 진심이냐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좀 대략 절반만 꺼낸 거거든요. 보면은 올림푸스도 있고 올림푸스 미러리스도 있고요. 지금 그리고 구하기도 힘들다는 핫한 후지필름 X100V 리코의 GR3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월은 흘러 2018년도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려고 했을 때 그때 어떤 카메라를 사용을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유튜브를 경제적인 수익을 위해서 시작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제 취미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좋은 카메라가 그렇게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컴팩트 카메라 중에서 좀 골라보자 라는 생각에 루믹스 LX10과 그리고 소니 RX100 마크4 중에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왜 소니 대신 파나소닉을 선택을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이 파나소닉 카메라의 거의 전 공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디별로 이렇게 급이 틀리기 때문에 100% 다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얼추 제가 생각한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영상의 진심인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이 카메라는 2016년도에 출시를 한 겁니다. 벌써 7년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그런데 지금 놓여진 이 카메라들 중에 4K 영상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4K 영상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한 2018년도가 아니라 저는 처음에 유튜브를 2010년 4월 19일 날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리뷰를 남기기 시작했는데 그 계정은 저희 개인 영상과 그리고 업로드한 계정이 너무 이렇게 뒤죽박죽 돼 있어가지고 새로운 채널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샤키코리아 채널입니다. 샤키코리아 채널은 2018년 4월 1일 날 신규로 오픈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사랑 속에서 꾸준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 카메라를 구매를 했는데 그때 당시 4K 영상이 되는 카메라가 별로 없었어요. 소니 RX100 마크4도 풀 HD만 지원을 해줬지 당시에 하이엔드급에서도 4K 그렇게 많이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파나소닉은 이렇게 이 작은 바디에 4K 영상을 집어넣어줬어요. 이때부터 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두 번째는 무제한 영상 촬영입니다. 여기에서 요 바디만 빼놓고 4K 영상을 무제한으로 촬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얘만 지금 안 되거든요. 왜냐면 발열 때문에 아무래도 15분이라는 제한 시간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풀 HD로 할 경우에는 무제한 배터리나 메모리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끝까지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영상 촬영에는 정말 좋은 카메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파나소닉 색감이 정말 제가 좋아하는 색감이에요. 쨍한 색깔이고 특히나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용어가 뭔지 모르겠는데 컬러 필터라는 사진 모드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거친 흑백이라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흑백의 그런 세팅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에 너무 드는 색감의 영상과 사진을 뽑아주기 때문에 저는 파나소닉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네, 당시에 요거를 비교를 해서 해드리자면은 RX100 마크4 같은 경우는 100만 원대에서 판매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2018년도 당시에 60인가 65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거기에 추가 배터리와 그리고 가죽 케이스까지 포함해서 저는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면으로 봐서도 파나소닉이 좀 더 우위에 있다. 지금 출시되고 있는 풀 프레임 카메라의
S5 마크 2나 S5 마크 2 X 같은 경우도 타사의 동급 바디들과 비교를 했을 때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이라는 브랜드명답게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거 60인가 65만원 주고 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7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얘는 지금 30만원 초반에서 중반대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현역으로 구매를 해도 가격 방어가 잘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 파나소닉도 가격 방어가 잘 된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장점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파나소닉의 단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나소닉의 단점은 제가 딱 봤을 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초점. AF. 이 AF 초점. 사진은 괜찮아요. 사진은 정말 빠른데 동영상 할 때 이 AF가 너무 조금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걱정을 안 할 수 있게 됐죠. S5 마크 2랑 S5 마크 2 X가 드디어 위상차 AF를 달고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곧 하나를 하나 구매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바디가 많아서 직접적으로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서야 AF를 잡아준 파나소닉, 정말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GH6 후속작을 위상차 AF로 만약에 출시를 한다면은 저는 바로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디 하나씩 보고 제가 어떻게 기변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LX10이라는 제품이고요.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4K 촬영이 가능합니다. 당시 이 스펙으로 4K 촬영할 수 있는 바디 드물어요. 없다라고는 말씀 못해요. 드물어요. 터치스크린, 이거 비교 대상이 소니 RX 마크4인데 소니 RX 마크4 터치스크린 지원 안합니다. 당시 2016년도에 출시된 카메라 중에 터치스크린 지원해주는 카메라 드뭅니다. 이해됩니다. 시대를 앞선 스펙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카메라는 당시에 2016년도에 나왔던 스펙치고는 정말 앞선 스펙이에요. 시간 관계상 스펙은 설명을 못 드리고 제가 스펙은 여기 하단에 이미지로 제가 남겨드릴 텐데 지금 사용을 해도 손색이 없는 스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카 렌즈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얘가 라이카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이카에서 만든 건 아니고 라이카에서 인정하는 그런 기준들을 다 통과한 렌즈들이라 라이카 렌즈, 그래서 여기에 라이카라고 써 있습니다. 쨍한 렌즈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RX4와 비교를 했을 때 대략 40만원 이상의 차이를 보여줬던 바디고요. 4K 촬영을 지원해주는 건 물론 동영상 화질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메인으로 유튜브를 촬영한다 라고 할 경우에 손색이 없는 바디입니다. 제가 별도로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마이크를 사용할 경우에 지금도 이걸로 영상을 충분히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인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리개가 1.4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정말 어두운 환경일 때 ISO를 많이 높이지 않고 노출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게 이렇게 갬성, 이 조리개를 이렇게 돌릴 때 따다다다닥 거리는 이 갬성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들어볼까요? 정말 좋아요. 자, 단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단점은 얘가 마이크 단자가 없어요. 이때 출시된 모든 동급의 컴팩트 카메라들은 마이크 단자가 없어요. 이걸 단점으로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뭐 없는 건 없으니까 단점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나왔던 모든 카메라는 없어요. 파나소닉은 손떨방 중에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올림푸스도 그렇고. 그런데 얘는 좀 손떨방이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닐 때 브이로그 촬영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RX100 마크4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뷰파인더, 이렇게 팝업식 뷰파인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는 팝업식 플래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뷰파인더가 없어서 조금 저는 뷰파인더 보고 촬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뷰파인더가 없어서 그게 저는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단점이다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 좀 힘들지만 저는 그래도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의 부족성을 좀 느끼고 GX85 라는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한 가지 빼놓고 제가 말한 단점들을 다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은 마이크 단자가 없습니다. 왜냐? 얘도 2016년도에 출시된 바디거든요. 그때 당시 유튜브가 이제 어느 정도 막 뜨기 시작했던 그럴 때라 아직 카메라 제조사들이 마이크 단자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인지를 못해서 요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뷰파인더 없다라고 그랬는데 얘는 뷰파인더가 있고요. 렌즈 교체 시기라 제가 가지고 있는 렌즈들 중에서 필요한 렌즈를 언제든지 교체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얘는 손떨방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5축 손떨방 보정이 돼 있어서 들고 다니거나 이럴 때 손떨방을 굉장히 잘 잡아주는 그런 바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름 이렇게 손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작아서 편안하게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바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4K 촬영 무제한으로 촬영이 됩니다. 주로 저는 실내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버히팅 돼서 카메라가 꺼진 적은 없었는데 이게 저는 파나소닉의 기술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4K 촬영을 했을 때 그렇게 발열이 없고 배터리나 용량이 다 될 때까지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요거의 단점을 또 말씀드리자면은 이 스크린이 이 플립 스크린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스크린이라 유튜브 촬영할 때는 내가 지금 어떻게 촬영하고 있는지 앱을 통해서밖에 확인을 못해요. 내가 어떻게 촬영되고 있는지 좀 보고 싶으면은 제 2의 디바이스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워서 그래서 이 녀석으로 갈아탔습니다. 얘는 파나소닉 루믹스 G95라는 제품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단점인 이 플립 스크린이 이제 지원이 됩니다. 얘가 2017년도에 1년 뒤인 2017년도에 출시가 되었는데 제가 부족했던 점들을 모두 다 보완을 해주고 있어요. 3.5파이 마이크 단자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어폰 단자도 있고요. 리모컨 단자, 마이크로 HDMI 단자이긴 한데 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파나소닉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바디가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4K 30프레임밖에 안 돼요. 얘가 60프레임까지 좀 됐으면은 정말 좋지 않았을까. 제가 이걸 구매했을 당시에 4K로 촬영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항상 HD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시대가 흘러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 4K 60프레임까지만 좀 촬영을 할 수 있었으면은 정말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한 게 GH5 Mark II와 GH6가 되겠습니다. GH95로도 충분할 텐데 왜 이거를 구매를 했냐? 제가 사진보다는 솔직히 저는 영상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를 시작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영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구매를 했고 제가 주말에 취미로 영상 활동을 하고 있어서 G95 하나로 부족해서 이 두 개를 더 구매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GH6로 유튜브를 거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브 카메라로 요거 GH Mark 5로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GH5 Mark II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GH5 Mark II의 장점은 이 그립감에 있습니다. 이게 GH6거든요. 이거보다 더 후속작인데 얘는 바디가 좀 커요. 그래서 그립이 좀 불편해요. 불편하기보다는 얘도 괜찮은데 이 손그립은 얘가 딱입니다. 얘는 솔직히 좀 작다라는 느낌이 들고 근데 GH5 Mark II는 정말 손에 딱 감기는 착 감긴다라는 거죠. 착 감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얘는 4K 10비트 422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영상은 좋아하는데 이런 그 영상 그 스펙 이런 거는 제가 잘 몰라요. 뭐 뚫도 10비트, 8비트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솔직히 그냥 제가 눈에 봤을 때 좋은 걸로 세팅을 해서 저는 촬영을 하고 있는데 스펙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은 4K 10비트에 뭐 422까지 뭐 얘는 촬영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듀얼 슬롯 카드가 되는데 뭐 요즘 듀얼 슬롯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뭐
그렇지만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예, SD 카드 두 개가 들어가서 동시 녹화가 지원이 되고 아니면은 슬롯 1을 다 채우면은 2로 넘어가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 반대로 2 먼저 촬영하고 1으로 넘어가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녹화하다가 보면은 녹화 테두리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좋아요. 솔직히 얘는 없거든요. 녹화할 때 녹화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보면은. 근데 GH5 Mark II나 아니면은 GH6 같은 경우 동일하게 LCD 테두리에 빨간 띠가 나와서 촬영 중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요, 촬영할 때 GH6 같은 경우는 여긴가 여기에 녹화 중이라고 빨간색 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멀리에 세워놓고 녹화 누른 다음에 와서 녹화 중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얘는 그걸 몰라요. 녹화 중인지 아닌지 가서 이 LCD를 봐야지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녹화 중인지 아닌지, 아니면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겠지만 녹화 중에 빨간색 불빛이 좀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GH6입니다. GH6고요. 얘는 5.7K 프로레스까지 촬영을 해요. 그래서 프로레스로 만약에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얘도 듀얼 슬롯인데 하나는 SD 카드가 있고 하나는 비싸서 못 샀는데 여기 CF 카드가 들어갑니다. CF 익스프레스 카드가 들어가서 프로레스까지 촬영을 하는데, 프로레스가 워낙 이게 용량이 크다 보니까 여기 USB-C 단자가 있는데 여기에 SSD, 외부 SSD를 연결을 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수히 많은 코덱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와, 이런 것도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코덱들이 있고요. 또한 얘는 이렇게 스위블 액정도 되는데 이 상태에서 틸팅도 됩니다. 이렇게 틸팅도 돼요. 보이시죠? 틸팅도 되고 스위블도 되고, 그래서 스위블된 상태에서 틸팅까지 가능한 그런 아주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의 최대 장점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틸팅 되면서 스위블 된다는 게. 이 커스텀 버튼들이 몇 개가 더 있는데, 이 커스텀 버튼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은 굳이 메뉴에 들어가서 안 눌러도 되는 그런 수고를 덜어주게 됩니다. 녹화 중에 확대를 시켜서 초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안 돼요. 얘만 돼요. GH5 Mark II는 촬영하기 전에 확대를 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촬영 도중에는 안 되고요. 촬영 도중은 GH6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쿨링팬이 탑재되어 있다라는데 아직까지 쿨링팬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워낙 조용해서 그런지 그리고 영상에 뭐 팬 소리가 들린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단점이라고 하기는 좀 뭐한데 그냥 제 기준에서 봤을 때 단점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장점만 있고 단점이 없다라고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굳이 단점을 하나 찾자면은, 저는 CF 익스프레스까지 사용할 고해상의 영상을 촬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CF 카드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비싸요. 차라리 저는 SD 카드 2개로 해주고, 굳이 프로레스로 사용할 사람들은 그냥 SSD로 연결해서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파나소닉 기기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이제 파나소닉의 아쉬운 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기기 성능에 비해 마케팅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과, 그리고 이제 위상차 AF를 넣어줬기 때문에 이제 저는 타사 카메라 대비 꿀릴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격 경쟁력 되죠. 위상차 AF 되죠. 물론 지금 아직까지 초반이라 뭐 호불호가 나뉘고 있는데, 그래도 위상차 AF가 어딥니까? 저 위상차 AF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사에 비해 꿀릴 게 전혀 없는 그런 카메라를 파나소닉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만 잘하면은 소니나 캐논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파나소닉 카메라를 유튜브용으로 선택한 이유와, 그리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파나소닉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혹시 영상이 좀 길어졌죠? 그래도 나름 저는 파나소닉을 정말 좋아해요. 캐논도 오래 썼고, 집에 소니도 있고 캐논도 있고 뭐 리코도 있고 후지도 있고 다 있는데 삼성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파나소닉이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족 사진 한번 찍어봤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톡방이나 본 영상 댓글에 궁금한 점이나 뭐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거기다가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